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엔진과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멀티플레이 게임 서버 구현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아이폰 팩토리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중심이 되는 내용은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아이폰 엔진을 이용해서 필요한 요구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멀티플레이 게임 서버의 대표적인 구조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에 대해서 특징까지도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엔진이 어떤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멀티플레이 게임 서버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로 비동기형 멀티플레이 게임이 있고요. 두 번째 MMO형 멀티플레이 게임, 마지막으로 MO형 멀티플레이 게임이 있는데요. 이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 게임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분류가 가능하기도 한데, 일단 대표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동기형 멀티플레이 게임인데요. 이런 형태의 게임은 사실 그 웹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나 퍼즐 게임 이런 소셜 게임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서버 구조인데요. 플레이어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주로 DB 또는 캐시노드를 통해서 동기화 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퍼즐 게임 같은 데서 내가 게임을 하고 나서 랭킹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소셜 게임, 이제 농장 경영 게임 같은 경우에 친구의 마을에 가서 농작물을 수확한다든지,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친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보통 게임 서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주로 플레이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웹 서버로 많이 구현을 했었습니다. 웹 서버로 많이 구현을 했었고, 웹 서버가 근데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웹 서버로 구현을 해도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바일 디바이스 특성상 이동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환경에서 연결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딱 맞는 환경이었던 거죠. 이제 웹 서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할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서버가 받아가지고 이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이럴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서버가 처리하는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매번 요청이 들어오면은 새롭게 그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마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리스 서버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 스테이트리스는 다들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 서버가 어떤 유저나 게임의 상태에 대해서 들고 있지 않고요. 어떤 요청을 처리하고 나면은 바로바로 리셋해버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특징은 서버의 확장이 용이한 편인데, 이유는 표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바라봤을 때는 사실 로드 밸런서 뒤쪽에 게임 서버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로드 밸런서 설정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는 서버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와 단절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먼저 로드 밸런서 설정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버 인스턴스를 추가한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연결성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 요청을 보낼 때마다 사실상 다른 서버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웹 서비스에 특화된 어떤 다양한 언어들이나 운영 체제 그리고 솔루션,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 웹 서비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다양한 서브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멤캐시라든가 그런 솔루션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솔루션들을 써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웹 서비스의 한계상, 그러니까 한계도 있는데 분명하죠.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 강연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클라이언트 요청 없이,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서버의 응답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없이 서버가 능동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통제해줄 방법이 없어요. 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 단계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제 막바지에 보통 느끼는 경우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DB 부하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단순한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특히 소셜 게임 같은 경우에 이 소셜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그 게임 컨텐츠, 그 게임 오브젝트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로그인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어떤 오브젝트 데이터를 갖고 올 때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쓰기하고 읽기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 볼 수 있는데, 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이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쓰기는 많고요.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원래는 쓰기보다는 읽기 부하를 분산하는데 주력하는 편이지만, 게임 서버로서의 웹 서버는 쓰기에 대한 부하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읽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리스 구현이다 보니 항상 매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그 처리의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들을 DB에서 새로 읽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캐시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특성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고받는 메시지가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텍스트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너리로 전송하는 것보다는 크기가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셜 게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직접 만들어 보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데이터, DB도 그렇고 네트워크에 걸리는 부하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게임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거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웹 서버로 구현한 서버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 뒤쪽에 이제 게임 서버들이 여러 대 위치하는 형태입니다. 게임 서버들은 보통 DB하고 직접 연결되거나 중간에 아니면은 뭐 DB 프록시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실상 게임에서는 프록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MO형 멀티플레이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웹 서버를 응용한 게임 서버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풀드플렉스 통신을 지원해야 되고요. 뭐 이유는 이제 MMO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MMORPG 게임 생각하시면은 이제 뭐 답은 쉽게 나올 것 같고요. 서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통지를 클라이언트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그런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 서버로 구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특성은 MMO형이 아니고 MO형, 이제 방 기반의 게임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인데요. 이런 MMO하고 MO를 나누는 기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MMO형 게임은 월드나 지역 기반으로 일단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월드 또는 지역 서버를 중심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유저는 각각의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유저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MMO형 게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DB에 대한 부하가 사실 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유로는 그냥 뭐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잖아요. 동시에 하나의 월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쓰기든 읽기든 부하는 높을 수밖에 없어서 DB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DB 이제 MMO 게임 같은 경우는 DB에 대해서 부하뿐만 아니고 트랜잭션의 원자성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 원자성이 깨지게 되면은 아이템 복사라든가 이런 어뷰징의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네트워크적으로도 그렇고 네트워크 밴드위스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MMO형 게임들은 이제 부하가 많은 편인데 이런 부하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게임을 만들 때마다 이제 어떻게 나눌까, 뭐 새로운 방법도 생각해보고, 뭐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을 벤치마킹 해보기도 하는데 결론은 이제 목적은 다 같죠.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서버를 나누면 서버를 쪼개죠. 서버를 기능별로 쪼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서버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부하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역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서버를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MMO형 게임의 컨텐츠, MMO 스타일의 컨텐츠를 섞어 넣는 일인데요. 와우 같은 게임에서 이제 필드에서 놀다가 파티를 맺어가지고 인던에 들어가는 인스턴스 던전에 들어가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MO형 멀티플레이 게임 서버의 구조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가장 큰 주요 기반이 되는 지역 서버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 시스템들이 일단 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까지 묶어서 하나의 게임 서버 그룹으로 이제 묶은 다음에 이 게임 서버 그룹을 또 다시 여러 개로 나눕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인증을 마치고 들어가면은 보게 되는 서버 채널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 서버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MMO형 멀티플레이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가상의 룸을 기반으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많죠, 이런 류의 게임들이. 오버워치도 그렇고 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이런 형태의 게임에 속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룸 단위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부하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MMO형 게임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게임에서는 DB에 대한 접근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 그러니까 리스크도 크지 않은 편이고요. 헌데 이제 여기서의 이런 형태의 게임의 특징은 게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용자가 실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 로비 서버, 그러니까 로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로비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로비 서버가 있어야 거기에서 사용자가 머물게 되면서 어떤 자기 데이터 또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게임으로 실제 들어가죠. 네, 이렇게 각자 다른 로비에 있던 유저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 게임 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MMO형 멀티플레이 게임의 데이터베이스 로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에 대한 부하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사실 하는 일이 별로까지는 아니지만 MMO형 게임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게임 안에서는 DB에 접근할 일이 그러니까 없다고 봐도 되고요.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매치를 만들 때는 아니면 게임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반영할 때, 그리고 로비 서버에서 자기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뭐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은 강화 합성하거나 뭐 이제 장비를 바꾸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겠죠.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저들끼리의 상호작용도 없는 편이에요. 그냥 친구의 로비 정도에 가서 뭐 좋아요 좀 눌러주고
그런 정도. 채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서버를 분리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MO형 멀티플레이 게임 서버 구조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형태의 게임의 큰 두 개의 역할을 하는 서버죠. 로비 서버하고 룸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 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팅 서버나 그다음에 다른 주변 서버들로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매치메이킹 서버하고 리더보드 서버예요. 컨텐츠 특성상 보통 랭킹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게임들이 많아서 네, 리더보드하고 그다음에 매치메이킹이 있어야 사용자들이 어떤 게임에 진입하기가 쉽겠죠. 안 그러면은 매번 방을 만들어서 파놓고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하니까요. 네, 이렇게 게임 어떤 멀티플레이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는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에 설명했던 MO형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 서버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가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엔진으로 구현한 게임 서버로 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엔진을 이용해서 빌드한, 사실은 정확히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동일한 실행 프로그램을 서버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서버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오버워치랑 네,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구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형태는 게임 서버의 구조는 MO형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단순히 그냥 게임 서버 룸 기능을 담당하는 게임 서버를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그러니까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구현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디케이트 서버의 장점, 왜 이런 게임들을 쓰게 됐는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간단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만들어도 되죠. 그 룸 기능을 담당하는 룸 서버를 이제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도드라지는 장점은 클라이언트 엔진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충돌 처리나 길 찾기, 그다음에 게임 서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엔진에서 사용하는 물리 엔진을 가지고 구현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제일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서버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구현하는데 좀 되게 번거롭고 힘들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이제 저런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로직을 공유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가령 서버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획서를 받아들고 클라이언트랑 기획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각자 개발을 하죠. 각자 개발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그 해당 로직을 돌려가지고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는 한번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서버는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야 돼요. 둘이 같은 로직으로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이 과정이 또 굉장히 번거롭고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마치 그 테스트 드리븐 개발을 하는 것처럼 테스트 커버리지를 100%로 만족시킬 수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충분히 검증한다고 했는데도 실제 라이브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구멍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죠.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공유할 수 없나. 특히 저희가 이제 엔진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엔진은 C++로 개발하고 요즘에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유니티의 C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C++하고 C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그래서 이제 써보겠다,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데디케이트 서버 운영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이 서버 관리 자동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비 서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네, 로비 서버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로비 서버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제 게임 내에서 처리하지 않는 어떤 사용자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유저끼리 상호작용이 필요하면은 이제 그 로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게임을 제외한 상호작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 매치메이킹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디케이트 서버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의 자동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아이폰 엔진이 몇 가지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폰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제 몇 가지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매니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비 서버. 로비 서버는 사실 뭐 로비 서버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폰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폰 엔진을 가지고 구현하시면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엔진 플러그인이 있고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연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용어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데디케이티드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뒤에서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인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도메인 언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들으실 때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 매니저가 있는데 데디케이티드 서버 매니저는 말 그대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 서비스 형태, OS에 올라가는 서비스 형태의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데디케이티드 서버 호스트는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실행되는 호스트 머신을 말합니다. 이거는 물리 머신이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 머신이 될 수도 있는데 관리 편의상 클라우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스트 서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또 있어요. 이게 꼭 말장난 같긴 한데 네, 데디케이티드 서버 호스트 매니저 점점 붙죠. 이렇게 뒤에다가 막 뭐 이상한 게.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는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냥 줄여가지고 데디 서버라고 하는 써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혼란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이거는 게임 서버를 운영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요소이긴 한데요. 가장 뭐 이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사실 가장 큰 거는 비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비용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해도 되지 않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서버 많이 띄워놓고 쓰면 되죠. 서버 많이 띄워놓고 그냥 놀리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운영팀과 협의를 해서 유저 수 예측을 하죠. 보통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는 사전 예약자 수를 뭐 그런 통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게임을 서비스 중일 때는 유저 접속 통계 같은 거를 봐가지고 어느 시점에 아니면은 우리 게임은 뭐 대략 이 정도 볼륨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서버를 운영하게 됩니다. 요 설정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뒤쪽에 나올 데디케이트 서버를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설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설정들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하기 위한 요건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그냥 뻔하게
유연성이랑 자동화가 있는데요. 유연성 같은 경우는 서버 데디케이티드 서버와 그다음에 데디케이티드 서버 호스트의 수를 서버 정지 없이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점입니다. 무정지라고 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데디케이티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무정지에 대한 제약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 서버 같은 경우 데디케이티드 서버 같은 경우도 게임 단위로 생성이 되고 삭제되다 보니까 계속 일회성으로 생성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다음에 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추가되고 정지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런 빈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약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 시스템들이죠. 로비 서버나 아니면은 매치메이킹이나 리더보드 같은 서버, 그런 주변 서버들이 이 데디케이트 서버나 호스트 서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인데요. 미리 설정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서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져야죠. 뭐 사용자가 이제 막 접속량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서버를 늘려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힘드니까요. 예. 이제 다음으로 유연한 데디케이트 서버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저희 아이폰 엔진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데디케이티드 서버 자체의 동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매니저를 이제 제공합니다. 이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데디케이티드 서버 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실 뭐 데디케이티드 서버 수를 조절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게임이 끝나면은 서버 자체는 그냥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서버를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버 호스트의 동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아이폰 엔진에 데디케이트 서버 호스트 매니저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이 AWS의 EC2 인스턴스 수를 얘는 이제 조절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호스트는 삭제를 하고요. 필요한 호스트, 이제 예비 호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성을 해가지고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추가된 호스트들을 이제 로비 서버나 주변 서버들이 인지해가지고 어떤 설정을 리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서버를 다시 띄울 필요 없이 바로 무정지 상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 그다음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 먼저 데디케이트 서버 매니저인데요. 설명은 간단하게 앞서 말씀을 드렸고, 이 데디케이트 서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호스트마다 하나씩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형태로 실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 말씀드린 세 가지 OS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스트 머신마다 실행한다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서버 매니저, 데디케이티드 서버 매니저가 동작하는 방식을 다이어그램으로 알아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로비 서버에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매치메이킹까지 돌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매치메이킹을 돌려서 이제 그 플레이 그룹이 만들어졌고, 그 플레이 그룹이 만들어진 것을 로비 서버가 판단하면은 데디케이트 서버 매니저로 해당 내용을 전송을 해줍니다. 전송을 해주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그룹이 플레이할 새 데디케이트 서버를 하나 실행시켜 달라라는 내용을 이제 서버 매니저 쪽으로 전송을 해주면은 이 매니저가 데디케이트 서버를 하나 띄워요. 띄워서 얘네들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제 게임에 관련, 보통 데디케이트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 인스턴스 하나가 한 게임을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매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매치메이킹에 관련돼 있던 사용자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매니저 서버가 데디케이트 서버 매니저가 로비 서버와도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데디케이트 서버는 크게 로비 서버하고 그 다음에 데디케이티드 서버 사이에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릴레이 해주는 역할이 많은데 먼저 로비 서버하고 통신하게 되는 내용은 게임 서버를 요청해달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게임 참가 메시지, 사용자가 이제 이러이런 이 사용자가 게임 참가 메시지라는 거는 그 이미 생성되어 있는 로비 서버, 사실 맨 처음에 그룹이 만들어지고 데디케이트 서버를 생성하는 요청에는 이 그룹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따로 보내주진 않거든요. 유저의 참가에 대한 내용은.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버에 어떤 새로운 유저가 난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디케이트 서버가 다 실행이 종료되고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매니저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로비 서버 쪽으로 다시 그러니까 릴레이를 해주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서버 쪽하고 했던 내용을 릴레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버를 실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메시지로 전달한다기보다는 그냥 실행하면서 인자로 넘어가게 되고요. 매치 결과를 받아서 로비 서버 쪽으로 릴레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비 서버가 있는데 사실 로비 서버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좀 로비 서버가 하는 역할도 꽤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어떤 제품의 특성상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로비 서버가 하는 역할,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인데 로비 서버가 하는 역할은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매치메이킹 기능으로 유저들을 그룹핑해서 이제 게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데디케이트 서버 매니저로 이제 실행 요청을 전달하고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폰 엔진의 기능이라는 것은 데디케이트 서버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 매니저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 호스트 매니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데디케이트 서버 호스트 매니저는 호스트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조건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AWS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아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트마다 실행되는 데디케이트 서버 매니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비스 설정을 해놓고 이미지를 만들어놔야 되는 점이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실행할 때는 리전 그리고 보안 그룹 등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꽤 지금 여러 지역에 나눠 가지고 서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접속자의 환경에 맞는 그런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엔진에서 제공하는 API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버 생성하는 요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서버를 생성하는 요청을 하거나, 유저 진입 요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각 요청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콜백을 설정할 수 있고요. 게임 결과도 마찬가지로 콜백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파트가 클라이언트 엔진의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는데 클라이언트 엔진 플러그인이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클라이언트 엔진을 가지고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언트 엔진 플러그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아이폰 엔진으로 구현한 서버하고 통신을 원활하게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그 안에 이제 해당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공하는 API 목록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유저 데이터를 획득한다든지 게임 데이터를 획득하는 뭐 일련의 기능들이 있고요. 이렇게 제공하는 저희 아이폰 엔진의 기능을 통해서 전체 그러니까 데디케이트 서버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계속 보셨던 그림이긴 한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연동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유연하고 자동화된 환경을 구축해 놓기는 했는데 실제 클라우드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안 되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제약이 좀 있는 부분이라 데디케이트 서버가 실제로 돌려보면은 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범위를 하나의 게임으로 한정짓기도 하는데요.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설정을 통해서 이제 필요할 때에 AWS에 요청을 보내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해당 인스턴스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하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네, 좀 부족했지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 맨 앞에 부분. 그 제가 이거는 FPS 개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데디 서버가 대부분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인지 좀 FPS류에 특히나 특화되어서 서버가 좀 짜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오버워치도 그렇고 배그도 그렇고 핵 문제가 사실 네.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클라의 비즈니스 로직이랑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클라 서버에서 공유를 해서 네. 걔들이 이제 클라에 대한 이제 분석이 끝나고 그것에 대한 취약점 같은 것으로 인해서 네. 뭐 핵을 만드는 건지 그게 네.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핵을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핵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는 핵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다고는 못하고요. 예. 기본적인 것들은 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든 것들을 서버를 통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은 클라이언트 쪽 연산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쪽에 네. 예, 지금 AW 클라우드 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게임리프트 서비스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하고 좀 차이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클라우드 연동은 저 클라우드 연동 설정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 그냥 로컬에서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로컬에서 돌릴 수도 있어요. 로컬에서 돌릴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서버 인스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디케이티드 서버도 그렇고 서버를 돌리는 호스트도 그렇고 스케일러블하게 설계가 안 돼 있으면은 또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쪽이랑 연동을 하게 된 거고요. 게임 리프트랑의 차이는 저희가 이제 일단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점이라고 들 수 있는 거는 로비 서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엔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게임 리프트 같은 경우는 람다 서비스 이용해서 프론트를 만약에 웹 서비스 형태로 구현하면은
그것도 장점은 있죠. 그 웹 서비스 람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스케일 아웃에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그 웹 서비스 형태의 단점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로비 서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연해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네. 그 혹시 그 델리게이트 서버를 모바일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유니티에서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를 작업하고 있다면 네. 그 어떤 식으로 그 델리게이트 서버를 응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게임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케이스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썼던 것도 모바일 환경이었고요. 네, 뭐 이게 어떻게 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